병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5, 60대까지는 크게 변화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뼈가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녹아서 사라지는 속도가 더 빨라서 이제 뼈에 차츰 구멍이 생기고 약해지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튼튼한 건물 기둥이 점점 부식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입니다. 네, 이 뼈가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20, 30대 정도까지는 골밀도가 계속 증가해서 최대치를 이룬 다음에 30대 중반서부터는 골밀도가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남자분들은 그래도 조금 속도가 늦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폐경 이후에 급격히 약해지는 소견을 일반적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폐경기를 거치면서 호르몬 변화가 급격하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반적 여성 호르몬들이 이제 뼈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폐경 이후에 이런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뼈의 손실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일반적으로는 임신과 출산이 골다공증을 직접적으로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신성 골다공증이라고 해서 드문 질환이 드물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지만 보통 걱정할 정도의 수준의 이런 병적인 골다공증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정형외과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건강한 뼈는 우리가 작은 충격을 받거나 이제 가볍게 넘어지는 정도의 이런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지가 않지만 골다공증이 심한 이제 고령의 분들 경우에는 뭐 재채기라든지 가볍게 넘어지는 거, 특히나 어르신들은 이제 화장실 같은 곳에서 살짝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것만으로도 척추나 손목, 고관절 같은 이제 취약한 부분들이 쉽게 부러질 수 있어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의학적으로는 50세 이상 여성은 폐경을 거치면서 그 근방, 폐경 이후,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병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5, 60대까지는 크게 변화가 이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70세 정도부터는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골절 경험이 있거나 이제 위험 인자가 있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 두 가지 모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도 실제로 진료를 볼 때 환자분들께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특히나 이제 운동 측면에서는 이제 체중을 실어서 걷거나 뛰는 등의 이제 부하 운동들을 좀 하셔야 하고, 특히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근육량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근력 운동도 병행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소적인 측면에서는 칼슘과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식습관이나 그리고 이제 햇빛을 보면서 이제 칼슘을 섭취를 하고 비타민 D를 합성하고 하긴 하지만 사실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햇빛을 많이 보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검사를 해보면 상당히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 영양소들은 뼈의 생성과 흡수에 굉장히 필수적인 영양소이기 때문에 항시 좀 보충해 주는 게 중요하고, 저희도 이제 오시게 되면 비타민 D나 이제 칼슘의 섭취 혹은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사제로 처방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